오늘 이 자리는 사실 지난 대표자 조직 비전 워크숍에서 제안되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양천시민사회연대가 마을, 사회적 경제, 복지 네트워크 장인 만큼 많은 회원이나 활동가분들이 매번 한자리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열렸고 각 실용위원회는 물론 개인 단체나 기관에서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양천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의 힘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사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안과 토론으로 회원들의 뜻이 모아진 사업이나 활동은 이후에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2022년 양천시민사회연대 사업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하는 자리로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비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양천시민사회연대 이렇게 공론장에 와주신 건 그만큼의 제안할 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경제, 마을, 복지가 이렇게 만나서 마을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마을에 포괄적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그래도 가치를 가지고 우리 마을이 얼마나 양천에서 시민사회가 더 큰 시민사회 역량이 어디까지일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론장을 통해서 좀 많은 제안들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저희가 힘을 쏟아서 양천 시민사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양천시민사회연대에서 준비한 공연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잠꾸리님께서 오늘도 어느새 지친 우리 활동가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기 위한 방문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잠꾸리님입니다. 이게 기타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주법이 아닌데 좀 오늘은 크게 바꿔봤어요. 일요일로 창밖을 보다가 구름이 예뻐서 길을 걷자 했네. 긴 비가 그치고 무성이 자라는 풀들과 길게 뻗은 나뭇가지가 나를 스치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하늘을 보며 긴 숨을 쉬어보네. 고양이 한 마리 나와 눈 마주치고 뭐라도 줄까 하는데 도망가 버리네. 그 골목에서는 밤냄새가 났어. 그 골목에서는 밤냄새가 났어.
창밖을 보다가 구름이 예뻐서 같이 걷자 했네. 네, 약간 발가벗겨지는 기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도토리가 꽝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네. 중력의 힘일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알아가고 이건 무슨 힘일까? 화려하지 않아도 눈길을 끄는 그런 것이 있지. 매끈하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있지. 조심히 다가주세요. 조심히 살펴주세요. 다치지 않게 흠나지 않게 조심히 다뤄주세요. 조심히 살펴주세요. 다치지 않게 흠나지 않게 걸어가는데 속도가 있듯 마음에도 속도가 있지. 사람 사이에도 속도가 있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눈 감고 들여다봐요. 곧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믿어요 자신을. 조심히 다뤄주세요. 조심히 살펴주세요. 다치지 않게 흠나지 않게 조심히 다뤄주세요. 조심히 살펴주세요. 다치지 않게 흠나지 않게.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파의 체조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지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를 먹고 기운을 차리자, 그리고 체조를 하자 라는 마음으로 뒤에 보이시죠? 초록색깔 화면으로 체조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벌써 어깨 풀리자. 파를 먹고 싶었어. 파를 신고 싶었어. 파는 자라도 계속 자란대. 좋아요. 파를 먹고 싶었어. 파를 신고 싶었어. 무릎에 소리 나죠? 자라도 계속 자란대. 가게에서 흙을 샀어. 맥주캔을 잘라 심었어. 좋아요. 자, 톱니다. 물도 많이 줬는데. 자, 목도리기예요 이제. 나는 빠르게 키워야 한대. 자, 힐링. 그리고 짠. 득하고
넓고 가냘프고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사는 모양 한 번 더! 작고 크고 길고 짧고 뭉툭하고 넓고 가냘프고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 어우 좋네요 우리 사는 모양 여기는 자유 파트인데요 하나 원하시는 거 따라하시면 돼요 이 모습은 팔을 경작하는 서울 사람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기서 양파 역할을 맡았어요 누가 내 머리 잡고 흔드네 뿌리를 내리는 중인데 나를 버리지 말았죠 제발 버리지 말았죠 버리지 않을게요 누가 내 머리 잡고 흔드네 뿌리를 내리는 중인데 나를 버리지 않았죠 제발 버리지 말았죠 다리 운동 할 거예요 나는 살아 있는데 질이 좋을 뿐이지 오 시들어 돌리세요 나는 계속 자고 있는데 자 왔습니다 작고 크고 길고 짧고 뭉툭하고 넓고 가냘프고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사는 모양 작고 크고 길고 짧고 이게 길을 모으는 거예요 넓고 가냘프고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사는 모양 자 이제 숨쉬기를 합니다 넌 마음껏 들으시죠 왔니 난 우리에서 왔지 넌 어디에 있니 난 우리에 있지 나옵니다 작고 크고 길고 짧고 뭉툭하고 넓고 가냘프고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사는 모양 여기 약간 변주가 왔어요 꼬부랗고 단순하고 복잡하고 덤덤하고 까칠하고 자라고 못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사는 모양 자 세계 중에서 원하는 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는 위로 가고 싶다 아래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갈래 자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와 너무 멋있다 2020년 5월 29일 출범한 양천시민사회연대가 올해로 출범 2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회적 경제 복지 네트워크가 협력과 연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다들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이진영 위원님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좀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여기에는 마을과 사견과 복지의 네트워크 각각의 세 개 네트워크의 3인씩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 10명으로 양관역에서 한 분 더 들어오셔서 10명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결정을 이 3개 실행위원회에서 각각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직홍보위원회, 두 번째가 정책위원회, 세 번째가 협치위원회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직홍보위원회는 양시연이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 활동가들과 네트워크와 이런 걸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알리는 일도 하고 있고 정책위원회는 양시연의 마을사회 복지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위원회는 양천시민사회연대가 민간협치에 민간의 구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만큼
그 양천의 민간협치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원회에도 각각 마을과 사견복지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5명에서 9명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시연은 굴러가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매월 진행되고 있고요. 실행위원회들은 각각의 안건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또 여러 번 만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한번 이 1년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올해 이제 보궐선거가 2021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때 정책위원회에서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웹자보를 그 양천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 안에 뿌려서 그 투표소에 가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뭐 불편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서 투표소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안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과 말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 유권자들을 시민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그 투표소라기보다는 투표 전체 과정에서, 그리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방역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등등을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보를 받아서 결국은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 번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전투표소에 그 장애인들을 투표소들을 분리 투표소를 좀 운영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그 휠체어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약자분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실 수 없는 분들을 따로 투표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에 속하는 일이지만 성관이법에는 또 차별이 아니래요.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과 법 사이에 있는 빈틈에 누군가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하는 영상을 양천 마을미디어 네트워크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 회원 전체 워크숍을 했습니다. 양천 시민사회연대가 2020년 5월에 출범을 했죠. 그래서 2년 차에 맞는 상황인데 사실은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출범을 해서 또 역시 코로나가 심할 때 1년 회원 전체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신정복지관의 강당이었고 그때 함께 그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그래서 워칭 미얀마 프레이 포 미얀마라는 그런 캠페인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 전체 워크숍을 해서 사업 계획을 다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올해 협치위원회에서 2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활동가들에게 민간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시민자치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민자치학교는 양천마을에서 그 한 4, 5년 동안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기도 했었는데요. 양시연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웹자보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활동과 협치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이런 공공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문제정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정의부터 변화지표를 수립하는 것까지를 워크숍으로 진행해 보게 되었고요. 이때 이 강의를 경험하고 나서 지역에서 문제정의 안내자라는 걸로 활동을 해보자라고 선안권 엠표센터 지원을 받아서 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자치학교는 가장 최근에 10월달 9월 말부터 시작했던 건데 지금의 시기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노동 문제, 기후위기, 돌봄의 문제 등 지금 시민의 정치, 시민의 자치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볼까 하는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영상을 찍어서 이 강의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고 양천에서 어떤 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요거는 이 시민자치학교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강의는 양천 시민사회 연대만 준비한 게 아니라 양천 사람복지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돌봄의 화두는 정말 민관이 다 뜨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때는 그 구청의 복지과에서 같이 나오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양천 시민사회의 오래된 행사죠. 매년 가을에 열었던 가을 한마당 축제를 올해는 이제 코로나를 겪은 주민들의 어려운 사안을 좀 공모를 받고 아까 오셨던 모기동의 음악인 잠꾸리님과 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양천 지역을 좀 근거로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이 역시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 신월 삼동에 있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수조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공연을 하기 어려운 방역 단계 지침이 있었는데 공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좀 준비하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셨던 장꾸리님이 첫 번째 무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작년에 이제 양천구에 돌봄 SOS 센터가 시작이 돼서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국민 돌봄이 시작됐을 때 그거에 대한 화두를 좀 던지고 올해는 지역 자원조사와 함께 통합돌봄 체계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이제 라이브로 했었고 이때 그 양천시민사회연대가 지역 자원조사를 하고 결과를 낸 것을 바탕으로 사경센터와 복지팀에 내용을 전달해서 일부는 수용하겠다 바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외 양천시민사회연대에서는 서울시 민민조성 기반 사업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마을사회 복지 네트워크 외에 지역에 또 다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을교육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혁신교육지구 이외에 마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서 마을교육 한마당을 작년에 처음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 개도 있었고 서로를 소개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오픈 클래스로 당장 내일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신청을 받지 못했는데 한 4곳 정도에서 마을교육을 하고 거기에 참여자들이 또 역시 지역에 있는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오픈 클래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교육 활동가 네트워크인데요. 양천 지역에는 청소년 노동, 위기여성, 탈북 이주민,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성평등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등등 인권과 관련된 일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가 조금 확장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거는 약간 동작구에 있는 인권도시 연구소에 같이 사업을 해서 양천의 인권대화 1, 2회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양천 인권대화 1편은 또 역시 영상으로 제작돼서 양천 시민사연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는 올해 좀 진행해 본 건데요.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 그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양천의 마을미디어라고 하는 곳들은 좀 다 모여보자라고 해서 여기 계시는 주민네 거리, 그 다음에 프라이드 그린토마토라고 마을 잡지, 그리고 각 복지관에 있는 미디어 담당자들이 모여서 양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모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제작하고 두 번째는 양천 비긴어게인 때 비긴어게인 때 촬영을 다 같이 해서 촬영 연대를 해서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0, 40대 활동가들 네트워크, 50대 이상 활동가들 네트워크 세대 모임을 통해서 어떤 활동가들이 조금 더 계속 긴밀하게 만나고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까지 했고 7번째는 이제 올해 거버넌스 모임을 좀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이 거버넌스의 주제는 바로 문화예술 거버넌스고 양천 시민사회연대가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강서 양천 지역의 문화예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한 번은 콜로키움과 같은 동네에서 예술하기라는 사례 발표 같은 콜로키움을 했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양천 비긴어게인과 또 같이 참여했던 열린 지역 축제로 모든 그 강서 양천 지역의 예술 축제들을 3D 영상으로 좀 구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웹작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오셨던 그 죄송해요 못하는데 전선희 선생님이 같이 이현주 선생님, 홍현주 선생님, 전선희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같이 이렇게 4명이 일단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시연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의제를 좀 지역에 던지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런 활동들 좀 공유하고 올해 활동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어떤 것을 지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마을과 사회적 경제와 국제 네트워크가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건가를 좀 제안하고 그 제안한 것들이 또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수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년 사업이 기획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근데 많이 매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좀 오늘 좀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1년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해주시면서 2022년에 이런 것은 좀 같이 진행해보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좀 1부는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양천시민사회연대 사업과 활동으로 함께 진행하면 좋을 사업들을 사전에 제안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안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양천시민사회연대의 운영 체계나 홍보 방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양천 신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현주 이사장님의 사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양천구 제가 이제 그 4월 30날 올해 4월 30날 지구살림터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면서 종이팩을 수거하는 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면서 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거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걸 이렇게 좀 풀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좀 기본적인 거 다 아시겠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시각화한 기후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시각적으로 그걸 디자인을 하셔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019년까지의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심한 거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저 뒤에 빨간 부분 이게 1984년부터 현재까지가 극심하게 지구 그 온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그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은 더 새빨갛게 갈 건지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금 확 좀 연한 색깔로 갈 건지 그런 선택밖에 우리에게는 남아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가게의 모습인데요. 이제 저희 제로웨이스트 샵에서는 이렇게 태양광 달아가지고 저희가 에너지도 자립하고 주로 무포장 가게예요. 포장이 없이 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없는 거를 프리를 지향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무리 플라스틱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프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지향하는 가게로서 하고 있고 이제 자원순환 가게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 종이팩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유값, 멸균팩, 플라스틱 병뚜껑, 투명 비닐 이런 걸 모아요. 저희가 모아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데 보내고요. 밑줄 치는 거는 재활용이고요. 밑에 아이스팩, 종이 쇼핑백, 에코백, 양파망 이거는 재사용이에요. 재사용하는 곳에 저희가 모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또 재활용하다 보면 거기서도 또 이제 그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세제나 이런 것도 조금씩 필요한 만큼 덜어서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이제 좀 약간 배움터처럼 여기 지구살림터야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맨날 오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가 양화초등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 중에서 매일 오는 애가 있어요. 매일 오는 애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새로 들어온 물건이 없는지 이제 확인하고 자기 엄마 선물도 거기서 이제 사기 위해서 진짜 한 달을 드나들면서 매일매일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선물을 사서 엄마한테 선물했는데 엄마가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을 배움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EPR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어쩌면 이제부터 아시니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EPR이라는 제도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생산한 사람이 그거를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에요. 종이팩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좀 큰 굵직굵직한 포장재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요. 캔이나 유리나 뭐 알루미늄 캔이나 뭐 철캔이나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합성물질 포장재 이렇게 포장재와 이제 제품군을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생산 EPR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종이팩도 그 대상이에요. 근데 그 재활용률을 보시면 지금 종이팩 다른 거는 지금 재활용률이 75% 낮은 거는 PVC 같은 거는 사실 재활용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30.7%예요.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뭐 70, 80 뭐 이 정도 되는데 종이팩만 19%예요. 19.9%밖에 안 되고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종이팩이 재활용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자원이 모아져야 재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재활용 회사니까. 근데 재활용 자원이 모아지지가 않아서 수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종이팩이나 멸균팩 같은 걸 수입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너무 우리한테 시급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종이인 줄 아는데 그거는 종이팩이지 종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이라고 재활용될 수 있는 그 종이가 아니어서 그 종이랑 섞였을 때는 종이의 재활용까지도 다 방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종이팩은 종이팩끼리 모아져야 되고 멸균팩은 멸균팩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이렇게 분리해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종이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종이팩 그 재료에다가 이거는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고 이거는 재활용 종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거를 기업의 그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지금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알맹 상점 이런 데는 들어보셨죠? 제로 웨이스트 샵들끼리 전국 도모도모 모임이라고 있어요. 알맹 상점을 이용하는 저희도 이제 작은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이기 때문에 알맹의 도매모를 이용하거든요. 도매모를 이용하는 많은 제로 웨이스트 샵들끼리 이제 뭔가 도모하는 모임이에요. 그 도모도모 모임은. 그래서 이제 그 도모도모 모임에서 저희가 이 모으는 것만 갖고 그냥 이거에 멈출 수는 없고 이제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멸종위기 탈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막 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멸균팩과 종이팩 위기 탈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멸종위기 탈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데요. 멸종위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멸균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종이팩은 그래도 종이팩 중에서 우유값이랑 멸균팩이 있는데 우유값은 그래도 재활용되는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멸균팩도 재활용되는 거는 진짜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멸균팩을 좀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때 멸균팩에 초점을 맞춰갖고 한 거예요. 약간 속에 보면 음박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우유도 이제 이 멸균팩에 들어있는 우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길어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으고 이제 그 회사가 그걸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세종시에 있대요. 근데 하루에 시간당 1,500kg의 멸균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로웨이스트 샵 몇 군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1톤 단위를 모아지면은 자기네가 와서 가져가겠다 재료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톤을 어떻게 모아요? 우리는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 펼쳐서 이렇게 말려서 씻어서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 수거 현황 지자체 이거를 다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원래 데이터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주지 않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제로웨이스트 샵들 그 연합에서 사람들이 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226곳인가요?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전화를 했어요. 나눠서 연락을 했고 저도 6군데 맡아가지고 이제 다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이게
수거 현황을 이제 지자체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거는 그냥 뭐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들어갔는데 수거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멸균팩도 수거하는지 질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거를 모으는 지자체의 경우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이팩을 가져온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리워드를 주는지 그거 질문을 했고, 근데 물어보니까 대부분 뭐 두루마리 휴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자체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품을 내면 그것을 선별하는 선별장이 있는데 있는데 없는데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선별장이 없을 경우에 7번의 경우는 종이팩을 포함한 재활용 수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선별장에서 종이팩을 따로 선별하는지, 그리고 멸균팩도 따로 선별하는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선별할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선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질문을 했고요. 지자체 선별장이랑 계약 맺은 종이팩 수거업체를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고 이제 그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번 질문은 내년도에는 종이팩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별도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질문을 했거든요. 조금만 맞춰주실래요? 이거 양천구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양천구는 목 2동과 3동에 수거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기기는 아마 구청 예산으로 설치를 해요. 그 기기는. 그리고 그 업자가 근데 그 설치한 그걸 관리하는 업자가 있어서 그 업자가 수거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져가서 어떻게 수거하는지는 이제 구에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구에서 그 종이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봤을 때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다 알아서 한다. 거기서 아파트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별도 수거함이 그 아파트 어떤 아파트는 별도 수거함이 있는 아파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랑 그냥 종인 줄 알고 섞어서 냈다고 주민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별도 수거함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게 이제 구청 답변이고요. 자체 재활용 선별장이 없어요. 양천구는. 그리고 다 민간 위탁을 했어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현대자원이라는 데로 다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간 업체에서 종이팩을 선별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담당자는. 그리고 2020년도에 별도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거에 주요 저희가 포커스가 있지만 일단 사람들은 내놓고 싶어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따로 이게 종이랑 섞였을 때는 재활용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내놓고 씻고 집에서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제로웨이스트 시합에서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박스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집에서만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집에서는 우유를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저거는 카페에서 카페 같은 데는 카페 라떼를 만들 때 엄청 우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페에서 가져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천구에 이제 또 제가 충공이라고 신월동에 또 거기도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양관협에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양관협에서 하기 전에도 벌써 생협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망 생협,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상님은 좀 진작에 되어 있었고 아이콥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생협 매장은 대부분 있고 인드라망이랑 행복중심도 이제 최근에 다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드라망, 자연드림 매장 있고 행복중심, 목동 신정동, 한살림도 이제 목동에 두고 신정동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양반협에 제안을 드렸고 10월 23일 날 10개 복지관에서 그 박스를 다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복지관이랑 실버문화센터가 이제 목동이고 여기 해놀이, 신목, 신여클럽, 신정 어르신복지관 신정동 그리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월복지관, 소설어르신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제 10군데 사람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다 수거하는 데가 너무 적으면 거기까지 가져오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좀 가까운 곳에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안 드렸는데 또 기꺼이 받아주셔가지고 이 박스는 이제 한살림 박스, 한살림에서 박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0개를 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목동복지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구에다 설치하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설명 있잖아요. 종이표는 종이가 아니다. 저거를 뽑아가지고 그냥 이 게시판 같은데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층에 이렇게 볼일 보러 오셨다가도 이렇게 보고 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 신정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어르신복지관 이렇게 다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제안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먼저 구청 담당하시는 분이랑 좀 만나서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니까 우유팩은 별도로 내놓을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활용 선별장이 양천구가 있다가 2018년에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이 있다고 했더라고요. 2018년에. 그래서 이제 직접 선별장이 있으면 더 통제하기가 관리하기가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관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종이팩을 분리 재활용해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층 주거 이제 구청 담당자 분이랑 통화해 보니까 아파트는 그래도 이제 뭐 그런데 저층 주거지는 사실 힘들다 되게 지금 이제 쓰레기를 별도로 모으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진짜 겁먹고 계셔. 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 워낙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층 주거지의 경우도 이제 아파트에 별도 그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 저층 주거지에도 별도 수거 체제가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서 지금 투명 페트는 따로 모으잖아요. 따로 이렇게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팩도 이렇게 별도 수거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 사전 의견 내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상희 수장님께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지금 자리해 주지 못한 관계로 이진영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사업 두 가지는 아까 제가 일부 마지막에 사업 결과 보고 드렸던 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두 가지 일인데 대통령 선거가 있고 3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때 어떤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선거에 직접 대응은 아니고요. 그래서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다 뽑는 선거가 있는데 내년은 정말 선거해라고 할 만큼 상반기는 굉장히 그런 날이 많을 것 같은데 이때 양천 시민사회연대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정책위원회 제안을 해주신 게 뭐냐면 2021년에 저희가 그 캠페인을 했었잖아요. 그 투표소가 얼마나 인권 친화적인가. 그래서 결론을 좀 받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분명히 그 차별이라고 하고 있는 투표소 분리가 선거관리법에서는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으로 가능해가지고 그렇게 분리 투표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또 작년에 올해 이제 그 보궐선거는 특히나 되게 급하게 선거가 준비되면서 사전선거 기간에 또 이런 곳이 많았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투표소가 분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장애인 활동만뿐만 아니라 투표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이게 꼭 이동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투표 기기가 없어가지고 투표 보조 물품이 없어서 투표를 잘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투표소를 찾았을 때 투표소의 모든 사람들의 참정권이 다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하자. 그리고 인권적인 투표 환경이 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다 만들어진 걸 나중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결과 보고하면 안 바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도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결과를 가지고 양천 선관위를 많이 찾아갔었어요. 만나자고 하고 이제는 이렇게 분리투표소 없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그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양천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더 위로 하다 보면은 국가인권이 제소를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개선을 하고 하지 말고 사전에 이렇게 시민사회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 투표소가 모두의 인권을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사업 제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년에도 두 번의 투표도 두 번이나 있으니까 첫 번째 3월 전에 이렇게 시민들하고 함께 주민들하고 함께 투표소를 이렇게 좀 미리 같이 선정을 한다던가 투표소를 같이 꾸미는 방식으로 한다던가 해가지고 인권 친화적인 투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제안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그러니까 동력 투표도 하지만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모니터링 선관위와 사전에 좀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양천 선관위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었으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보자. 이게 첫 번째 사업 제안이고요. 네, 두 번째 사업 제안은 또 역시 정책위원회에서 2021년 사업을 통해서 해주신 건데요. 통합돌봄 모델 실험입니다. 아까 그 사업 결과 2021년 사업 보고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양천구에는 이제 양천구 돌봄 SOS 센터가 있고 센터와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지금 돌봄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의 통합돌봄 체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을 때는 단순히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자만의 관계망을 이렇게 연결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다양한 지원에 양시연의 다양한 자원들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통합돌봄 체계 안에 있는 돌봄 활동가들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을 한다던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라든가 집수리를 하러 가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연구조사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이야기하신다던가 그리고 또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좀 누가 이 일을 좀 소통을 하는 것만이라도 소통이 어려운 분들과 소통을 좀 도와주는 일 등등 여러 가지 그 인터뷰 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기업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너무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자원들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보자라고 하는 그 결론을 발표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센터와 통합돌봄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수요자만 연결하는 걸 넘어서서 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좀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정책위원회에서는 돌봄 체계라고도 말하지 말자. 이건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이렇게 또 약간 대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같이 사는 커뮤니티 리빙웨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지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커뮤니티 리빙을 실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그래서 센터가 있고 또 사업 신청한 주민이 있고 이렇게 단순히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이나 양시형 조직이나 센터나 주민 모두가 이렇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한 동에서 실험을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사실 좀 굉장히 촘촘해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과 지혜와 자원들이 막 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여서 아직 정책위원회에서 구체화하지 못해가지고 사업 제안이 좀 이렇게 너무 크기만 한데요. 이렇게 던지기만 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오늘 자리에서 조금 다양한 의견 내주시고 또 정책위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걸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개조를 나눠서 한번 이 나왔었던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양천시민사회연대에서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10분이면 너무 짧은데요. 10분, 6시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놔도 갈 때는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저게 그럼 제대로 되는 거야? 되게 뭔가 이렇게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아까운 자원이라는 걸. 알면 뭐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체계 구축을 한다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요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짧게 논의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질의는 받지 않고 발언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동 단위로 저희가 뭐 시범 사업을 운영하자는 뭐 계획들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있었대요. 그러나 그 실제적인 어떤 방향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는 그 재원의 어떤 부족 현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떤 동중심의 어떤 케이스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단위도 사실은 되게 넓은 거라서 한 동에 뭐 3만 명, 2만 명 되는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다고 하면 시범 케이스를 케이스로 뭐 5케이스, 15가정, 10가정 이렇게 좀 더 축소로 시켜서 저희가 실험을 말 그대로 했던 커뮤니티 케어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두 번째는 복지관들도 그렇고 뭐 사회적 경제 파트도 그렇고 이 돌봄의 그 유용한 기능들이 다 결국에는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희끼리 솔루션 회의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커뮤니티 케어는 민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공공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번에 양천시민협치학교 하면서 공공의 어떤 관심도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공의 같이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참여하면서 그 통합돌봄 체계를 실험처럼 마련해보고 내년에 한번 시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권 친화적인 투표소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투표소라면 우선 공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다들 아시는 이제 지체장애인분이 전동 휠체어든지 휠체어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곳은 자동 휠체어나 휠체어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좀 안내를 먼저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 그걸 다 준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동에 설치하자가 아니라 그 어디 동에서 어디 위치에 잘 설치되는지 잘 알려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그다음에 사전 모니터링 하면 이제 사전에 뭔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 시각장애인 부분이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 의견을 주신 건데요. 시각장애인도 오셨는데 투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시각장애인 본인의 투표권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선거위에 다른 분들이 투표지를 갖다 주고 투표한 내용을 용지를 그분이 갖다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투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투표 용지가 점자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자 투표지를 좀 준비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공보용지. 네. 그리고 저희가 공보지가 집집마다 다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자든지 설명서 보면 위에 이렇게 QR코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이스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보지에 대한 보이스 코드 부분은
다 삽입을 해서 실제 이거는 비용적인 게 크게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해서 시각장애인분도 충분히 공모전을 통해서 선거에 나오는 분들의 정보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또 미리 말씀 못 드린 게 투표지 그 현장에서 투표지를 가정에 이제 몇 번 이렇게 확인하는 용지가 오면 현재 투표에 가가지고 그거를 현장에서 투표하고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용지가 현장에 버리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알려드리고 좀 캠페인적인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 조는 종이팩 우유값, 열무팩 수거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먼저 저희 아이콥도 그리고 제로시티숍도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우유팩이나 멸균팩을 분리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분리 배출한 것 또 얘를 또 그걸 수거해서 또 재활용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저희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좀 분리 배출을 하고 싶어도 얘를 어디다 가져다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좀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런 수거함이 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게 뭐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거함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이거를 좀 양천구의 좀 청소행정과에 자원순환팀이 있다고 해요. 저도 뭐 자원순환팀이 있는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청 담당자와 뭔가 좀 밀접한 간담회가 좀 필요하겠다. 이것을 조금 저희가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재활용될 거에 대한 그 해결책이 사실은 계속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밀접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어떻게 조금 지역 주민들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의미 있게 내년에 양천시민사회연대 사업으로 정해져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두 모여서 22년 사업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또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또 열띤 토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약간 뭐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보기만 했거든요. 사실 저기 앉아서 죄송합니다. 웃으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